많다라도 해도 되고 사주에서 지배적이다 이렇게 해도 되죠. 물론 이제 이 관살이 격국적 입장으로 가서 깔끔하게 되어 있으면은 업부로 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쵸?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월지에 재가 딱 하나 있고 투관도 안 된 사주에서 온통 관살이 많다 이러면은 약으로 봐도 괜찮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격이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사화가 투관된 것도 아니고 정화가 투관돼서 나와 있고, 그래서 지금 살로가 있으니까 저는 약을 기준으로 통배해도 되는 사주예요. 내가 격구에서 벗어나면 일단 적극적으로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으면 바로 억부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 즉시. 그러면 더 잘 맞거든요. 그러니까 격구에서 벗어났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만약에 연월이 바뀌었으면 저는 법적으로 갔을 건데 법적으로 안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성이 그렇게 억부에서도 미비할수록 더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질 수 있는 직업군들은. 자, 약이 관살이 많다. 그래서 일간이 약해진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관살이 많아서 일간이 약한 사람들 이미지가 어떨까요? 이거 대부분 관살이 많으니까 막 찌글찌글하게 사는 것처럼 아실 거예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인데 대부분 소심 그리고 허세.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미지는 어때요? 굉장히 마동석 같다니까요, 진짜로. 오히려 관살이 강하면 되게 인상이 강하고요. 막 함부로 하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관살이 강하면은. 군대에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특히 이제 부사관들. 네, 관살 많이 쓰는 유형들은 대부분 부사관 유형에서 많이 보여요. 왜 소심하고 왜 허세냐? 언제 소심하고 언제 허세로 가느냐? 자, 소심은 근이 있는 경우예요. 여기는 무근인 경우예요. 오히려 허세가 강한 것처럼 포장한다고요. 악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어때요? 좀 무섭게 보여지기도 하고요. 이런 유형들은 과시하기 위한 문신을 많이 하죠. 문신이 있는데 막 센 척하는 유형들은 대부분 이런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세면 문신 안 해도 돼요. 그쵸? 문신 진짜 싫어하냐고요? 진짜 싫어요. 네, 불편해요, 뭔가. 네. 나만 불편해? 예? 여기는 없잖아요.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안 보이면 괜찮아요.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면 좀, 네, 좀. 용이 막 까우통까우통. 네. 그래서 어쨌든 이 허세적 유형이 속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그쵸? 근데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그렇게 센 척 하다가도 실질적으로 부딪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숨어요. 그러니까 뒤로 쏙 빠져요. 예, 근데 실제로 센 사람들은 진짜 싸워야 되는 순간에 주먹부터 나가죠. 예,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끝까지 밀어붙이면은 결국에는 본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억부 같은 경우는 억부법에서 일간 중심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일간 중심으로 봤을 때는요, 감추려고 합니다. 감추기 위해서 반대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속는 사람들도 많겠죠. 근데 조금 이제 사람 연식이 가면 갈수록 그런 사람들 많이 겪어보니까 보이죠. 그런 부분들이. 아, 저 사람 저거 감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보이죠. 여기는 어쨌든 허세 장녀라고 실질적으로는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사주에서 궁합을 볼 때도 결혼하고 달리 봐야 되는 게, 연애할 때는 대부분 감추는 연애를 많이 한다. 상대를 속이는 연애를 많이 한다. 근데 결혼할 땐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르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소심한 사람은 왜 소심할까요? 근이 있으면 관살이 많으면 소심하다. 조심스럽다는 거죠. 조심성이 커요. 눈치도 봐요. 뭐예요? 관살의 두려움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봤다 이거예요. 맞을 줄 안다. 그래서 여기는 대체로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는 오히려 상대를 조심하는 성향을 가지게 돼요. 실제로 누가 맞겠어요? 맞으면? 여기가 맞아요. 예, 무근인 경우가, 옛날에는 이런 명들 보고 대놓고 남편한테 맞고 산다 이렇게 통변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통변하면 큰일 나요. 예, 옛날 남자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마누라한테 맞고 살아요. 근이 없을 때 왜 조심성이 없고 무시하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근 없는 관살들 자세히 보세요. 무시하듯이 툭툭 나오는 행동들이 있어요. 눈치 안 보고. 근데 여기는 지극히 조심스럽습니다. 언제든지 관살이 나를 칠 수 있다는 자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관살을 쓰려고 하더라도 근이 있는 게 유리하다 이거죠. 조심스럽게 가니까 선을 안 넘거든요, 절대로. 근데 여기는 허세 부리다가 선 넘어가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그 선을 몰라요, 잘.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자꾸 신호하는 게 좋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선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많이 달라지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얘를 이제 억부적 관점으로 뭔가 활용을 하거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떤 기질을 타고나느냐, 재능이죠.
아까 인성 같은 경우는 생각하는 거, 지식적인 거, 뭐 이런 걸, 정신적인 에너지 이런 걸 얘기했다면요. 여기는 문제를 뭐 해결을 하든 뭐를 하든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없는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지 모르고 지나가다가 뒤통수를 맞기도 하는데 여기는 바로바로 알아챌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억부적으로 이걸 해결을 하지 못한다, 쓸 수 없다 그러면요. 문제 파악은 되는데 뭐 파악만 하는 거죠. 실행이 안 돼요. 아는데도 그냥 지나가야 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신약한 명들은요. 파란만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인성들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으면 부모님이 다 해주는데 관사들은 안 해주죠. 내가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남들이 기대러 와요. 관사들 인성들 챙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 똑같은 복을 못 누린다니까. 그래서 약한 명들은 편하게 살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막 계속 편하게 살고 싶어가지고 막 발악을 하는데 절대로 편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걸 이제 빨리 깨달으면 편해지는 거죠, 진짜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겠어요? 그냥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합니다. 자, 이제 가장 큰 게 이제 돈, 건강, 사람. 이게 이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들이에요. 모든 게 여기에서 출발한다. 여기에 출발한다. 이거 이상 다른 문제 없어요. 베이스, 근본이라는 거죠. 이게 근본. 그럼 이제 이런 문제들이 늘 따라올 텐데요. 그게 나한테 따라오기도 하고요. 남한테 따라온 것도 그 무게가 그대로 나한테 오는 게 신약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분명히 자식 문제인데 내 문제야. 그게. 분명히 내 친구의 문제인데 내 문제야. 친구가 힘들어하고 있어. 사업이 망할 것 같대. 야, 씨, 그럼 내 돈은? 이렇게 되는 게 관살이에요. 이게 관살로 약해지지 않았으면은 내 문제까지 안 와요, 보통은. 근데 내 문제로 오게끔 삽니다,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자기 발등 찍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게 재능이죠? 자, 이게 잘 쓰이면요, 일감으로 와요, 일감. 신약하는 사람들은 이 구조가 좋으면 좋을수록 일감이 넘친다. 그래서 일복이 있겠네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여기서. 근데 이게 돈이 안 되면 일복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일복이라고 하면 그거를 뭔가 해냈을 때 돈이 돼야 일복인 건데 그냥 일로만 오고 돈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걸 보기 위해서 뭐를 써야 되느냐를 봐야겠다. 주변에 편관격이 있거나 관살이 많은 약한 사람이 있으면 한 명씩 두면은 좋습니다. 자, 두 가지를 쓸 수 있는데